네, 이어서 DPL만 키 교환에 의한 키 배송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KDC에 의한 키 배송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아봤는데요. DPL만은 이 사람이 DP이고 이 사람이 할머니예요. DP가 더 올드해 보이죠? 근데 이 DP가 할만의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사진을 찍은 시간의 차이일까요? 여하튼 DPL만이 이제 발명한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산대수 문제의 계산의 어려움을 활용한 그 비밀키의 보호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뒷페이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소수 P가 필요하고 이제 여기서 이게 소수예요. 소수여야 돼요. 약간 큰 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G는 원식은 G예요. 원식은. 근데 이 원식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뒷페이지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 원식은 G는 큰 소수 P보다는 이제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3A 모두 7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3이 7보다는 작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원시근인지 아닌지는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큰 소수로 해야 돼요. 큰 소수로. 예를 들면 뭐 1024비트짜리. 저는 이제 그걸 머릿속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작은 숫자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원시근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 모두 13, 2는 13보다 작죠. 이 아이가 1부터 12까지 입력을 이제 했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하게 1부터 12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모두 13을 어떤 A라는 거를 13을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0부터 12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부터 나머지가 12까지 나오는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로 이제 G를 2로 했을 경우 I를 여기서는 이제 A죠. A를 1부터 12까지 주어졌을 때 그 값도 1부터 12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2는 모두 13에 대해서 원시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6도 있을 수 있고 7도 있을 수 있고 11도 있어요. 그러니까 G는 13보다 이제 작은 경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G는 이제 2, 6, 7, 11이 원시근이 됩니다. 모두 P에 대해서. 원시근의 의미를 아셨죠? 자, DPR만 키 교환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는 큰 원래 소수를 정해야 되지만은 이제 작은 수를 정했고요. 2는 이제 원시근이 되겠죠. 모두 P의 원시근 2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수 A, 바비 정한 난수 7, 이건 앨리스가 정한 난수 9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 A가 예를 들면 앨리스가 정한 그 난수는 9죠. 그 다음에 모두 이제 P가 되는데 어, 그러면 이거를 G가 2고 2에 9에 모두 13이면 이 값이 나오죠. 값을 계산하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2에 A 모두 13이 여기서 구한 값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졌을 경우에 이 A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
이렇게 구하는 거는 쉬운데 거꾸로 요 A9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원웨이라는 거예요. 원웨이. 거의 원웨이 펑션에 가까운 거죠. 일방향 함수처럼, 우리 해시처럼 일방향 함수처럼 이렇게 가까운데 트랩도어를 비밀의 문을 알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해킹의 경우에 뒤에 이제 RSA에서 이제 트랩도어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고 여하튼 경우에 요 A라는 거는 앨리스가 난수를 정한 거거든요. 요 난수는 앨리스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개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RA라는 요 반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앨리스의 반키를 이제 밥에게 주는 거예요. 줄 경우에 여기 중간자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RA라는 이 반키를 중간자 공격을 해서 가로채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밥은 난수 B를 생산을 합니다. 이 난수 B는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키를 계산을 해요. G, P, B를 해서 RB를 앨리스에게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자 공격에 의해서 가로채기 알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G하고 P는 이미 앨리스하고 밥하고 교환을 합니다. 이것도 해커가 알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G도 알아요. A, 모드, P. 요 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G도 알고 P도 알고 앨리스의 경우 A도 아니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 값이라는 걸 주어지고 P를 주어지고 G를 주어졌을 때 A 값을 구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DPL만 키 교환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반키 LA하고 반키 RB를 서로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밥으로부터 넘어온 그 값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앨리스만 알 수 있는 난수를 A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 자, 지금 앨리스로부터 밥에게 넘어온 게 G, A, 모드, P가 넘어왔죠. 여기에 밥만 알고 있는 밥의 난수를 B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게 바로 세션 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밥으로부터 넘어온 해프 키가 이렇게 돼서 11이에요. 앨리스로부터 넘어온 반 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11에다가 9가 뭐예요? 요게 바로 앨리스만 아는 앨리스만 알 수 있는 난수 A죠. 요걸 하면은 8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 넘어가고 7은 뭐예요? 밥만 알 수 있는 난수 값 7이에요. 요걸 승한 8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을 가지고 이제 대칭 키, 즉 세션 키, 또 비밀 키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2분은 키를 계산할 수 없는 건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 G 요 전체 값이죠. 이 전체 값 4개는 공격자 2부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계산하는 건 수학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A하고 B를 모르기 때문에. 앨리스 입장에 GA 모드 P 전체 값은 알지만 이거를 세션 값을 알려면 B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B는 반만 아는 거거든요. GB의 모드 P가 넘어오면서 중간자 공격을 해서 이걸 안다 하더라도 A를 모르면은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유한체상의 이산대수 문제 유한체상의 이산대수 문제 DLP를 보는데 이게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이에요. 그거의 약자입니다. 유한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모두 P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값을 주어졌을 때 모두 P는 0부터 P-1의 값을 갖게 되죠. 항상 이 P보다
작은 값으로 이렇게 닫혀 있어요. 모든 그 계산이. 그죠? 이게 뭐 A가 되건 B가 되건 X가 되건 P라는 걸로 모드 P를 하면은 항상 0에서 P-2의 나머지 값이니까 이렇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A 그걸 이제 유한체상 (finite fiel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GA 모드 P 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요 A를 구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한체상의 finite field의 discrete logarithm problem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유한체상의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DPL만 키 교환의 안정성은 DPL만 파이나이트 필드상의 DLP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 DPL만 키의 교환의 안정성이 보완이 되고 다만 이 P가 이 모드 P에서 이 P가 적당히 커야 돼요. 네, 그리고 양측이 선택하는 수도 랜덤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앨리스가 A라는 난수하고 밥이 B라는 난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랜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랜덤하게 발생하는 건 뭐예요? 우리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죠. PRNG에서 이제 이게 생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공개키에 의한 키 배송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개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RSA가 이제 공개키에 이해가 된 최초의 그 이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죠. 공개키는 개인 키하고 공개 키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페어로 되어 있다. 그죠? 예를 들면은 n하고 e는 공개 키이고 n하고 p는 자 개인 키일 때 사이퍼 텍스트는 p의 2의 모두 n으로 되고 플레인 텍스트는 사이퍼 텍스트의 d 모두 n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과 e는 공개키로 활용하고 n과 d는 개인키로 이용합니다. 근데 n과 d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d equal 1 모드 파이 n이라는 트랩도어를 갖고 있어요. 비밀의 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 n 공개키는 공개하는 거거든요. 공개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요거 공개됐죠. 요거 알고 있죠. 그럼 요 n이라는 값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d를 구할 수가 있죠. 구할 수가 있어요. 요 트랩도 그 식에 의해서. 근데 요 n은 p 곱하기 q예요. n은 이 p, q는 소수입니다. 소수, 서로소예요. p하고 q는 서로소예요. 어떻게 되나? 예를 들면은 3 곱하기 7, 21. 요걸 n으로 두고 요걸 p, 요걸 q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요 파이 n이 나중에 이제 오일러 공식에서 배울 텐데 이 파이 n은 파이의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고 이게 p-1 곱하기 q-1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파이 n을 알려면은 pq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pq를 안다는 거는 이 n 값을 소인수분해해서 서로 곱하기를 알아야 돼요. p하고 q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n이 21을 줬을 경우에 3 곱하기 7이라는 이 pq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n이 큰 수일 경우에 이게 서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소인수분해 문제예요. 네. 이게 이제 RSA인데 그리고 요 D 트랩도어라는 요 식을 알게 되면은 P하고 Q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 D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만. 근데 해커는 N하고 이 값을 알더라도 N이 어떤 서로소에 의해서 구성이 된지 이 PQ를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구하기는 쉬워도 이렇게는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소인수분 RSA는 소인수분의 문제로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공개키에 의한 키 배수 문제 해결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제 말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어쨌거나 공개키 암호는 복호화 키하고 이 개인 키가 이게 이제 공개키가 되는데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공개키 암호의 경우에는 송신자들이 암호화하는데 이제 사용을 해요. 주로 이제 이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 받는 사람이 개인 키로 이제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할 때 공개키는 개인 키로 서명을 합니다. 개인 키로 서명자가 서명 작성을 하고 공개키는 검증자들이 그 해당되는 공개키를 가지고 서명을 검증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키는 누가 가냐? 개인 키는 반드시 앨리스가 만약에 밥에게 보낼 때 앨리스가 개인 키를 갖고 있고 공개키 쌍을 갖게 되면은 이 공개키는 밥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지만 이 개인 키만은 앨리스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키는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개키예요. 자, 공개키를 이용한 이제 키 배송의 경우에 이 밥이 이게 앨리스입니다. 앨리스고 밥이 있는데 이 밥도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의 밥에 프라이 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밥에 퍼브 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공개 키죠. 이 공개 키는 앨리스도 아는 거죠. 네? 앨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세션 키를 만들어요. 이 세션 키는 예를 들면 PRNG에 의해서 이 세션 키를 만들게 되고 이 세션 키를 뭘로 암호화시켜요? 밥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밥의 암호. 그리고 이거를 암호화된 세션 키를 밥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밥은 이거를 복호화시키는 거는 밥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밥의 개인 키로 이걸 복호하는데 밥의 개인 키는 밥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건 비밀 키니까 밥만 소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션 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세션 키를 가지고 서로 데이터가 서로 암호화돼서 보내게 됩니다. 그죠? 암호화돼서. 자, 이렇게 공개키 암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키 배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 공개키하고 개인 키를 어떻게 페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성을 시키느냐. 그리고 이 공개키하고 개인키는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느냐. 그죠? 그걸 알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 예가 바로 이제 RSA예요. 아까 방금 전에 뭐 제가 얘기는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RSA라는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기본 연산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는 우리 substitution과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트랜스포지션보다는 우리 퍼뮤테이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SPN 네트워크하고 파이스타일에서 데스 경우에 그 퍼뮤테이션하고 그 substitution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가 이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입니다. 암호화에서 사용된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계산이 불가능하다. 다만 트랩도어, 비밀키, 비밀의 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비밀키보다는 비밀의 문이 맞겠네요. 비밀의 문. 비밀의 문을 주어지면은 트랩도어가 주어지면 역함수도 금방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d 곱하기 2는 1 모드 파이 n이라는 이 비밀키의 문을 해커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도 알고 있고 요 파이 n도 알게 되면 이 d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n이라는 값을 구하기가 쉽냐, 파이 n을 구하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요 파이 n은 p-1, q-1이거든요. 그러면 이 PAQ를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n값을, 이 큰 소수 이 n값을 소인수분해해서 PQ를 알아야 돼요.
그죠? 소인수 분해해서 이 P를. 근데 이거를 이 거꾸로 이렇게 구하는 게 P하고 Q가 뭔지를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거 어렵. P 곱하기 Q 아까 예를 것처럼 11 곱하기 10 하면은 뭐가 돼요? 143이죠. 자, 이 143은 1과 자기 자신밖에 나눠지지 않는 소수입니다. 143을 주어주고 P하고 Q를 구하라고 해봐요. 물론 이게 작은 수이기 때문에 11, 13 아니야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이게 큰 수라고 봤을 경우에 P하고 Q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바로 요거를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인수분의 문제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푸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안다고 해서 P하고 Q를 안다고 해서 요 D를 구할 수 있느냐? 바로 비밀의 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트랩도어를. 그 비밀의 문이 D 곱하기 1 파이 모드 파이 n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알려면 이 모듈러 연산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죠. 모듈러 연산은 나머지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정수 A를 양의 정수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A 모드 N은 이제 R이라는 그 나머지가 레지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GN이라는 집합을 이제 만들었을 경우에 이 집합 안에 있는 그 나머지가 0이 있을 수 있고 1, 그죠? m보다 작은 정수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GN이라는 그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0과 n-1 사이에 정수가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모듈러 n에 대해서 이제 컨커런스 합동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n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의 결과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정수가 나오죠. 그죠? n으로 나눴을 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3이 되고 만약에 모드 4로 했을 경우에 3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되면은 또 같게 되나요?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 모드가 8, 9 9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 대입해야 되나요? 10, 11 11 모드 4 같나요? 같죠? 네, 같아요. 이거를 바로 컨커런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로 나눴을 때도 이 3이 되고 11을 4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4, 2, 8, 3이 남죠? 그래서 이거 같게 돼요. 자, 모듈러 연산의 성질은 이렇게 요거를 이제 4로 나눠서 도 가능하고 곱한 것도 나눠서 모드 n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성질이 별거 아닌데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걸 계산을 할 때는 왼쪽을 계산하는 것보다 오른쪽을 계산하는 게 더 스피드하다는 거예요. 스피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사실은 뭐 이 A, B가 작은 수일 때는 뭐 왼쪽을 해도 이제 컴퓨터상에 금방 나오겠지만 만약에 A, B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큰 수이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쪼갤 수 있다면 A 곱하기 B를 해서 모두 N을 하는 것보다 쪼개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쪼개서. 실제 우리가 머리로 하더라도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정수 A의 덧셈에서 이제 항등원은 당연히 0이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여건이 되는데, 모듈러 N 덧셈에서의 여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n이 이제 8이고 어떤 정수 a가 3일 경우에 이거에 대한 여건은 어떻게 돼요?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과 5는 모두 8에 대해서 서로 여건의 관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덧셈 계산하고 모듈러 n 덧셈 계산에서의 여건 관계는 서로 틀리죠. 이렇게. 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곱셈 연산에서의 영어는 당연히 항등원 경우에는 이제 1이 되죠. 자기 자신이 같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 A분의 1이 이제 역원이 됩니다. 자, 항등원 1이 나와야 되니까요. 모듈로 n 곱셈 연산에서의 그 역원은 A 곱하기 했을 경우에 A 곱하기 B, ZN에 속하는 어떤 정수 AB가 있을 경우에 이 AB가 곱해졌을 때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AB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드 N이 만약에 9였을 경우에 2, 5. 그럼 2 곱하기 5, 10 하면 나머지 1이 나오죠. 얘는 곱셈 연산, 모듈로 곱셈 n 곱셈이죠. 9에 대한 곱셈 연산에 대해서 서로 역원인 관계가 갖고 있습니다. ZN의 정수 A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지는 필요충분 조건은 A하고 N이 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N이죠. N이 9고 A가 2거나 또는 5가 돼야 되는 거죠. 9, 2 서로 소이죠. 네. 그죠? 서로 소예요. B도 마찬가지로 이 N과 구별했을 때 서로 소이잖아요.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GCD가 Great Common Divisor거든요. 최대 공약수거든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네. GN 스타가 있는데 이 GN 스타는 GN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지는 수의 부분 집합이에요. 거꾸로 쉽게 얘기하면요. 모드 P상에서 P와 서로 소인 부분 집합이에요. 자, P는 반드시 소수여야 됩니다. P가 소수. 예를 들면 P13이 소수죠. 그러면 GP는 어떻게 돼요? 레지두잖아요.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0, 1, 2 쭉 해서 어디까지 나와요? 12까지 나오죠. 그러면 GP에 요 들어가 있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P-1개가 되네요. 아니죠. P개가 되네요. P개. 0부터 시작하니까 10. 네. 그죠? 자, BP 스타는요. 모두 P상에서 P와 서로 소인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P가 13인 경우에 서로 소인 거는 1, 2하고 서로 소죠? 다 서로 4도 서로 소죠? 쭉 해서 12까지가 서로 소예요. 그러면 GP 스타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2가 돼요. 즉 어떻게 돼요? P-1이 돼요. 13-1. 여기 부분 집합에 이 전체 집합에 속한 정수의 개수는 P-1개가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GP 스타. 자,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걸 AX가 이제 대수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이 Y가 주어지고 A가 주어지면 이 X 구하는 건 구할 수 있죠. X는 우리 그 식이 있잖아요. AY로 이렇게 로가리즘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지수에 대한 모듈로 연산의 역연산을 할 경우에 이 X값을 구하는 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이거는 쌍방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y equal ax 모드 n의 경우 자 이렇게 구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 모드 n이 굉장히 큰 소수일 경우에는 더 굉장히 difficulty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충분히 큰 수일 경우에 이산대수의 연산은 계산상 불가능하다. 이 역으로 요걸 구하는 거는 쉽지 않다. 또는 뭐 요걸 주어주고 요거를 구하라 하는 것도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자, 모듈러 연산 또 추가적으로 좀 잠깐 보죠. 이거 이렇게 하네요. 자, 아이고. 자, 모듈러 연산에서 GP7일 경우에 GP는 뭐죠? 레지두죠? 그러니까 P가 7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P-1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GP 스타는 뭐죠? 서로소인 거죠? P가 7인 소수이니까 1부터 6까지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부터 P-1이 돼요. 그래서 P가 소수일 경우에 GP는 이렇게 나오고 GP 스타는 이렇게 나오죠. GP 스타에 좀 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일러 법칙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자, 오일러 법칙 파이 n은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d 곱하기 2의 1에 잠깐만요. d 곱하기 1 모드 파이 n. 요 파이 n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트랩도어라고 그랬잖아요. RSA에서 나중에 이게 트랩도어가 되는데 요 파이 n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오일러 파이 n의 함수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소인 정수의 개수예요.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소인 정수의 개수. 그럼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요게. 네,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집합이었잖아요. 집합. 요거는 예를 들면 1 p-1. 요 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개수. 요거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G, N 스타에 속하고 N과 서로서인 정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오일러의 파이 N 함수가 됩니다. 파이 N. 자, 이 파이의 함수는 당연히 파이 1은 뭐 0이죠.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소인 정수의 개수가 되니까 뭐 1이면은 이건 당연히 개수가 제로일 거고요. 파이 P는 P-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파이 P는 P-1이 돼요.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이 M 곱하기 N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M과 N이 서로소일 경우에.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가 나온다는 4는 이게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1에서 3이 안 나와요. 그죠? 이게 안 나온다고요. 그죠? 이거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소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개수를 보면은 4가 나옵니다. 원소가. 그죠? 네. 반드시 이게 서로소여야 되는 경우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를 쓴 거고요. 자, 오일러 파이 펑션 응용을 좀 알아보죠. 자, n은 큰 소수라고 그랬어요. 큰 소수인데 n이 소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게 PQ가 소수인 거죠. PQ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소인 거를 곱하게 되면 이게 소수가 아닐 수가 있죠. 당연히. 자, 파이 n은 P 곱하기 Q였을 경우에 파이 P 곱하기 Q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파이 오일러 그 함수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파이 P는 P-1이 됐었죠? 방금 네,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P-1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n이 큰 소수 P 곱하기 Q의 곱수로 계산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 파이 n은 구하기 위해서는 n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해커가 파이 n을 몰라요. 이게 파이 n을 몰라요. 그죠? 트랩도어는 알아요. 이런 트랩도어 함수는 해커가 알아요. 그래서 2도 알아요. 요 n 값도 알아요. 왜냐면 이게 공개 키로 나중에 되니까. 근데 요 비밀 키를 알 수가 있냐 이거죠. 이 식에 의해서. 요 파이 n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파이 n은 뭐예요? p 곱하기 q 소수의 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p-2, q-1이에요. 결국은 요 p하고 q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p하고 q를 알려면은 바로 이 큰 S, 이건 알기 때문에, 퀘커가 알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이 PQ를 소인수분해 해줘야 되는 겁니다. N이라는 큰 이 숫자가 뭐에 의해서 곱셈을 해서 나온 거냐? P하고 Q는 소수예요, 또. 서로 다른 소수의 곱하기에 의해서 N을 구해졌기 때문에 이 Q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PQ를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다. 이렇게 구하는 건 어렵다. 그게 바로 소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소인수분해는 계산상 불가능하다. n이 큰 수일 경우에.
자, 지수 모듈러 연산에 대한 거를 알아보겠다. 오일러 퍼스트 시어럼 보면요. A5는 이제 1이 된다라는 거고요. A하고 N은 서로서입니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A가 3이고 N이 7일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1이 나와요. 자, A5N은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컨드 시어럼을 보면 이게 RSA에서 나중에 활용이 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A, K 곱하기 파이 N 플러스 1은요. A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무슨 의미죠? 요 의미라는 거는 바로 요 의미하고 요 의미하고 같죠? 그죠? 예, K를 바깥으로 빼고 곱하기 A, 요게 1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 A 파이 N은 뭐였어요? 오일러 퍼스트 시어럼에서 1이었어요. 그러니까 1에 K승 곱하기 A니까 A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오일러 시어럼의 응용은 큰 수의 특수한 지수 모듈러를 연산을 쉽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컴퓨터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거를 이용하면 아주 금방 빨리 풀어집니다. 예, 머릿속에서 할 때도 금방 풀어지고. 자, 익스포넨시에이션 모듈러에서 11의 7승 모두 13을 하는 것. 예를 들면 11의 7승을 한 다음에 모두 13을 하면 돼요. 이건 컴퓨터에서 하면 금방 풀리죠. 하지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머릿속에서도 금방 풀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더 빨리 풀어지는 거죠. 그다음 모듈러 디비전. 자, 이거를 구하는 의미, 이게 값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 3분의 1 모두 11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x라고 봤을 때 모두 11, 3x의 의미죠. 이 x를 구하는 거거든요. x를 뭘 곱했더니 나머지가 1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를 1부터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x를 4를 하면 4, 3, 12에서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래서 x가 이제 4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없으니까 페르마 작은 이론에 의해서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구할 때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의미는 이렇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